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부어 있으신 적 있으십니까? 발목이 퉁퉁 붓거나 소변의 거품이 많이 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과일이 조용히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공식 발표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대부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과일 때문에 콩팥이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중년과 노년의 콩팥 건강을 지켜온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과일의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평생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뒤로 밀어두셨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할 때인데 잘못된 과일 상식 때문에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완벽하게 아시게 됩니다. 첫째,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십니다. 둘째, 지쳐버린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게 되십니다. 셋째, 언제, 얼마나, 어떻게 드셔야 과일이 약이 되고 독이 되지 않는지 그 황금 원칙을 알게 되십니다. 이 3가지만 정확히 아시면 투석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60세가 넘으면 과일 선택이 이렇게 중요해지는지 그 원리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콩팥을 정수기 필터로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30년 쓴 정수기 필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막히고 물이 잘 안 나오죠.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콩팥 여과 기능은 20대의 47%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절반도 안 남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었을 때처럼 과일을 마음껏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원래 근육과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이 칼륨을 잘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콩팥의 필터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칼륨이 피 속에 점점 쌓입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 환자의 심장마비 위험이 정상인보다 4.7배나 높았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살짝 저리거나 입 주변이 얼얼한 느낌이 오다가 예고 없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심하면 단 1분, 2분 안에 심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콩팥 기능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칼륨이 쌓이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억하셨죠? 자, 이제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참외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름철마다 시원하고 달콤한 참외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참외는 폭발 직전의 폭탄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참외 몇 개씩 드십니까? 1개만 드십니까? 아니면 2개, 3개씩 드십니까? 2개 이상 드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식품성분표에 따르면 참외 1개에는 무려 45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상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의 하루 칼륨 권장량이 2000mg입니다. 참외 2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를 한 번에 드시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콩팥이 잘 껄러내니까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칼륨을 콩팥이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피 속에 칼륨이 쌓여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통계입니다. 7월, 8월 2달간 과일로 인한 고칼륨 혈증 응급 환자 중 38%가 참외 섭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저도 직접 많이 봤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참외가 몸에 좋은 과일인데 설마 이게 문제일 줄 몰랐어요 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72세 김영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름마다 참외를 즐겨 드셨습니다. 더운 날 갈증이 나면 참외 2개, 3개씩 드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119에 실려 응급실에 오셨을 때 심전도 검사 결과는 심각한 부정맥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6.8이었습니다. 정상이 3.5에서 5.0인데 6.8이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참외가 이렇게 무서운 줄 정말 몰랐습니다. 손주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사왔는데 제가 이렇게 될 줄은요. 참외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참외는 수분이 90% 이상으로 매우 많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이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고이게 됩니다. 그 물이 폐로 갑니다. 폐에 물이 차면 폐부종이 발생해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참외는 심장과 폐와 콩팥을 동시에 위협하는 3중 폭탄입니다. 첫 번째 정리합니다. 참외는 칼륨 폭탄입니다. 한 개에 450mg.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에 좋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과일이죠. 그러나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키위는 숨겨진 칼륨 지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키위 드십니까? 한 개만 드십니까? 아니면 2개, 3개씩 드십니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키위 100g에는 약 312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키위를 한 개만 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2개, 3개씩 깎아서 한 번에 드시거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드시죠. 이렇게 되면 칼륨 섭취량은 순식간에 600mg에서 900mg까지 치솟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시죠? ACE 억제제나 ARB 계열의 혈압약들 있습니다. 로사르탄, 발사르탄, 에날라프릴 같은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칼륨 수치를 올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미 약 때문에 칼륨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키위 2개가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순간 몸 안에서는 콩팥이 감당하지 못할 칼륨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혈압약과 키위 조합은 심장 부정맥의 위험한 지름길입니다. 67세 박순자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고혈압으로 발사르탄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키위가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키위 2개씩을 6개월간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일어서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 6.2 위험 단계였습니다. 키위를 끊은 지 2주 후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건강하려고 먹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줄 몰랐어요. 두 번째 정리합니다. 키위는 숨은 칼륨 지뢰입니다.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1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수박은 물이 많으니까 콩팥을 씻어주겠지. 더울 때 수분 보충에는 수박만 한 게 없지.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에게 수박은 물이 아니라 몸 안에 들어오는 홍수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수박 얼마나 드십니까? 한 조각만 드십니까? 아니면 반 통씩 드십니까? 콩팥은 원래 우리 몸속의 물을 조절하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필요한 수분은 소변으로 내보내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댐의 기능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농촌진 흥청 자료에 따르면 수박의 수분 함량은 92%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이 90%가 넘는 과일이 갑자기 대량으로 들어오면 콩팥이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하지 못한 물은 몸 안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폐로 갑니다. 폐에 물이 차면서 숨을 못 쉬게 됩니다.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힙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통계입니다. 여름철 수박을 먹고 호흡곤란으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매년 전국에서 8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수박이 원인인 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75세 이종수 어르신 사례입니다. 더운 날 갈증이 나서 수박 반 통 정도를 계속 드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바로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폐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심각한 폐부종 상태였습니다. 산소호흡기와 응급이뇨제를 맞고 겨우 안정되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수박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손주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사왔는데 제가 이렇게 될 줄은요. 세 번째 정리합니다. 수박은 폐부종의 방아쇠입니다. 수분 92%가 콩팥에서 막힙니다. 특히 신부전이 있으신 분은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가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이면 활력이 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렌지 주스 드십니까? 생과일로 드십니까? 아니면 주스로 드십니까? 오렌지를 주스로 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과일 속 칼륨이 농축되어 단번에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분석 결과입니다. 생오렌지 한 개에는 약 237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주스 1컵 200ml에는 오렌지 3개에서 4개의 칼륨이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무려 700mg에서 950mg입니다. 한 입 마시는 순간 칼륨 폭탄을 그대로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주스는 액체라서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생과일은 씹어서 천천히 흡수되지만 주스는 위장을 거의 그대로 통과해서 바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렌지를 주스로 만들면 당분이 급격히 농축되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 1컵의 혈당 상승 지수는 생오렌지의 2.3배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피가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콩팥의 미세혈관인 사구체를 막아 콩팥 기능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67세 정미숙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건강 생각해서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3년간 드셨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1.2에서 2.1까지 올랐습니다. 왜 콩팥 수치가 더 나빠졌는지 이제 알겠네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끊고 식단을 조절하자 8주 뒤 크레아티닌 수치가 1.6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정리합니다. 오렌지 주스는 농축 칼륨 폭탄입니다. 주스 1컵에 오렌지 4개분 칼륨이 들어갑니다.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외, 칼륨 450mg 3중폭탄. 둘째 키위, 혈압약과 최악의 조합. 셋째 수박, 폐부종의 방아쇠. 넷째 오렌지 주스, 농축 칼륨 폭탄. 이 4가지 과일 이름 기억하셨죠? 혹시 주변에 여름마다 참외나 수박 즐겨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콩팥을 살리는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내용입니다.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위험한 과일을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콩팥을 살리는 과일들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과일들을 식단에 포함한 뒤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고 부종이 줄고 피로감이 사라진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딸기는 달아서 당뇨에 나쁘지 않나 걱정하시는데 사실 딸기는 콩팥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콩팥을 스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더러운 물을 거르다 보면 스펀지가 상하고 찢어지죠. 엘라그산은 이 스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감싸주는 코팅제와 같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하버드대학 연구입니다. 딸기를 주 3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31% 느려졌습니다. 10명 중 3명이 콩팥 악화를 막은 겁니다. 칼륨 함량도 안전합니다. 딸기는 100g당 약 153mg 정도로 참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콩팥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68세 박영희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과일을 전혀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서우셨던 거죠. 제가 딸기는 하루 7개에서 10개 정도는 약처럼 드셔도 안전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실천하신 뒤 피로감이 줄고 소변 거품이 사라지고 아침에 붓기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딸기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꼭지를 떼고 씻으면 안 됩니다. 비타민C가 물에 녹아 빠져나가고 잔류농약이 딸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먼저 씻은 뒤 먹기 직전에 꼭지를 떼는 것이 정석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 정리합니다. 딸기는 칼륨이 낮고 엘라그산이 콩팥을 보호합니다. 하루 7개에서 10개, 꼭지 떼기 전에 씻으세요.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은 단맛이 강해서 콩팥에 안 좋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파인애플은 콩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에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콩류를 먹고 난 뒤 발생하는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배출되지 못한 단백질 노폐물이 사구체를 막아 여과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 내려가죠.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인애플 속 브로멜라인은 이 단백질 찌꺼기를 부드럽게 분해해서 콩팥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막힌 배수구에 배수 세정제를 부어 막힌 곳을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칼륨 함량도 매우 안전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파인애플은 100g당 칼륨이 약 109mg 정도입니다.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70세 김순옥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소화불량과 붓기로 고생하셨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을 즐겨 드시길래 즉시 말렸습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속 설탕 액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을 더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반드시 생 파인애플로만 드셔야 합니다. 생 파인애플로 바꾸신 지 6주 만에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콩팥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인애플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인애플의 가장 강력한 회복 성분인 브로멜라인은 과육보다 가운데 심지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는 버리시는데 심지를 얇게 썰어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콩팥 회복에 훨씬 더 좋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생 파인애플 2조각에서 3조각입니다. 밥그릇 반 공기 정도 양입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 정리합니다.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이 콩팥 필터를 청소합니다. 심지째 드시고 통조림은 절대 안 됩니다. 하루 2조각에서 3조각.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과일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과일로 불릴 만큼 콩팥 건강에 탁월한 힘을 가진 특별한 과일입니다. 특히 요산 낮추는 능력은 어떤 과일보다 강력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의 공통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요산 수치 상승입니다. 여러분, 혹시 발가락이 갑자기 부으면서 아프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통풍입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 발작이 일어나고 몸 곳곳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더 무서운 건 콩팥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뾰족한 요산 결정이 콩팥 안에 쌓입니다. 이 결정들이 사구체와 세포를 마치 유리 조각처럼 긁어버립니다. 체리 속에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쌓여있는 요산 결정까지 녹여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 결과입니다. 통풍 환자 663명을 2년간 추적한 결과 체리를 주 3회 이상 꾸준히 먹은 환자들은 통풍 발작 위험이 35% 감소했습니다. 체리가 콩팥 건강에 좋은 이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산을 낮춥니다. 둘째, 부종을 줄입니다. 셋째,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넷째,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멜라토닌 성분이 숙면을 도와 콩팥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71세 박성훈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요산 수치가 계속 올라 통풍 발작이 잦았습니다. 발가락이 붓고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죠. 제가 체리를 하루 10개에서 15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주 뒤 요산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콩팥 기능 수치 또한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 발이 아프지 않고 통통 붓던 게 거의 없어졌어요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체리를 고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색이 진한 건 빨간색일수록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하루 10개에서 15개가 적정량입니다. 자기 1시간 전에 먹으면 멜라토닌 효과로 수면에 도움됩니다. 냉동 체리보다 생체리가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 정리합니다. 체리는 요산을 낮추고 콩팥 결정을 녹입니다. 진한 건 빨간색으로 고르시고 하루 10개에서 15개 드세요.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전 세계 신장학계에서도 신장을 부드럽게 치유하는 과일로 인정받는 특별한 식품입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배는 전혀 다릅니다. 배 역시 수분이 많지만 수박에는 없는 결정적인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펙틴입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스펀지처럼 몸속 독소를 흡착해 부드럽게 소변으로 끌고 나가는 작용을 합니다. 배는 막힌 콩팥 배수관을 자연스럽게 뚫어주는 과일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펙틴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서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독소를 흡착한 후 배출해서 사구체 부담을 줄입니다. 염증을 완화해서 콩팥 세포 손상을 억제합니다. 배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치유 성분이 있습니다. 루테올린입니다. 배 껍질에는 루테올린이라는 물질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사구체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배는 열을 내리고 독을 빼는 과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는 허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호하며 가래와 기침을 멎게 한다고 합니다. 배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깎아버리시는데 배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 많은 항산화 성분과 루테올린이 들어 있습니다. 꼭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드시거나 끓여서 배숙이나 배차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배차는 칼륨이 더 줄어들고 치유 성분은 더 농축되어 콩팥에 아주 이상적입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배 반 개 또는 작은 배 1개입니다. 배숙으로 드실 경우 1컵에서 2컵 정도입니다. 72세 김말순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수년간 다리 붓기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배숙을 하루 한 번 드시도록 권했더니 2주 만에 붓기가 60% 이상 감소했고 숨쉬기 힘들던 가슴 답답함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분이 손주 손잡고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들이랑 공원 산책도 다시 해요. 다리가 안 부으니까 걷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4번째 기적의 과일 정리합니다. 배는 팩틴이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합니다. 껍질째 드시거나 배숙으로 드세요. 하루 반 개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딸기, 칼륨 낮고 엘라그산이 콩팥 보호, 하루 7개에서 10개. 둘째, 파인애플, 브로멜라인이 필터 청소, 심지째 드시고 하루 2조각에서 3조각. 셋째, 체리, 요산 낮추고 결정 녹임, 하루 10개에서 15개. 넷째, 배, 팩틴이 독소 배출, 껍질째 또는 배숙으로 하루 반 개기 4가지 과일 기억하셨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먹는 시간과 방법을 잘못 지키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을 되살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과일 섭취 황금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이 최적의 시간입니다. 공복 과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빈속에 들어간 과일의 유기산이 위벽을 강하게 자극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콩팥 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은 혈당이 안정되고 위산 분비가 적절하며 흡수가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콩팥이 부담 없이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저녁 7시 이후 과일 금지입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늦은 밤 과일을 먹으면 콩팥은 밤새 여과 작업을 하게 되어 다음날 얼굴과 손발이 붓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하루 총량 200g 이하입니다. 좋은 과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200g은 딸기 7개에서 10개, 파인애플 2조각에서 3조각, 체리 10개에서 15개, 배 반 개 정도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아침, 점심 2번으로 나누어 섭취하면 콩팥이 훨씬 덜 피로해집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30번 이상 꼭꼭 씹기입니다. 30번 이상 씹으면 침속 소화 효소가 충분히 작용해 과일의 영양 성분이 부드럽게 분해되고 콩팥이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과일과 우유, 과일과 요거트, 과일과 곡물 쉐이크. 건강해 보이지만 콩팥에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과일의 산과 우유 단백질이 만나면 뱃속에서 덩어리를 만들고 소화장애, 가스 복통, 신장 결석 위험이 상승합니다. 과일은 반드시 과일 단독 섭취가 원칙입니다. 황금 원칙 5가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 후 1시간에 드세요. 둘째, 저녁 7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셋째, 하루 총량 200g 이하로 드세요. 넷째, 30번 이상 꼭꼭 씹으세요. 다섯째,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콩팥을 10년 정게 만드는 하루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너무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시지만 실제로는 콩팥 기능 개선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아침 공복 물 한 잔의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벌컥벌컥 마시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콩팥을 갑자기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일어나고 15분 뒤 미지근한 물 120ml 한 잔입니다. 종이컵 반 컵 정도입니다. 이 한 잔이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콩팥을 깨워 하루 전체의 여과 효율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저녁 7시 이후 수분과 과일 금지입니다. 콩팥은 낮 동안 계속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저녁 이후 콩팥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하루 10분 하체 순환 자극입니다. 콩팥은 혈액이 충분히 돌 때 가장 잘 작동하는 장기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심장에서 콩팥으로 이어지는 혈류 속도가 평균 20%에서 30% 감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10분 루틴을 매일 하라고 권합니다. 종아리 쓸어 올리기 3분, 발바닥 마사지 3분, 무릎 뒤 림프절 자극 2분, 발목 돌리기 2분. 이 동작은 혈류를 콩팥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올려주기 때문에 다리 붓기, 저림, 피로가 줄어들 뿐 아니라 콩팥의 여과 속도까지 개선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나이가 들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우리의 콩팥은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걸러낼 힘이 없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 주스. 칼륨 폭탄이고 심장과 콩팥을 동시에 위협합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에 칼륨이 낮고 회복 성분이 풍부합니다. 황금 섭취 원칙 5가지. 아침 식사 후 1시간에 드세요. 저녁 7시 이후 금지입니다. 하루 200g 이하입니다. 30번 이상 꼭꼭 씹으세요. 우유 요거트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하루 3가지 습관. 아침 물 한 잔 타이밍 지키기, 저녁 이후 콩팥 쉬게 하기, 하루 10분 하체 순환 자극.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실 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투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남이 대신 챙겨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알고 선택하는 순간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콩팥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과일 많이 드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콩팥 살리는 과일 먹겠습니다라는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